네, 어제 봤었던 문자열 내용에 이어서 오늘 같이 살펴볼 게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처리 기법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잘 숙지를 하셔야 돼요. 문자열 포매팅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식 문자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자열, 우리가 어떤 문자열을 만들면 파이썬에서는 이 변수 자체를 객체로서 생성한다라는 얘기 어제 했었죠. 그 말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의미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안에 파이썬이 각종 함수, 즉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넣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자열 변수 안에 들어있는 그 함수 중에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부른다는 얘기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포맷 메서드. 포맷 메서드를 사용한 포매팅 기법,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분량이 조금 많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그 1, 2단원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형식 문자 활용 방법이에요. 형식 문자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치환자예요. 어떤 값을 치환할 수 있는 글자예요. 얘도 퍼센트 플러스 한 글자가, 퍼센트 플러스 알파벳이 한 글자로 처리가 됩니다. 퍼센트 %D, 데시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십진 정수고요. 퍼센트 %F는 플루트, 실수, 퍼센트 %S는 문자열, 퍼센트 %5하고 X는 8진수, 16진수니까 별로 쓸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퍼센트 플러스 한 글자가 특수 문자를 이루다 보니까 순수하게 퍼센트를 출력하고 싶으면 퍼센트가 두 개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포맷이라고 하는 말은요,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식을 갖출 때 쓰는 치환 문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예시를 봐야겠죠.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 나는 %d세입니다 라고 문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할 때 str, 이때 %는 나눗셈의 연산자는 아니고요. 형식 문자 치환 연산자예요. str에다가 %20을 연결하면은 이 %20이 %d를 치환해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d라고 했는데 치환하려는 값이 알파벳 A라고 하면은 %d는 십진 정수라고 그랬죠. 형식이 안 맞으니까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여기서는 형식 문자를 포함한 문자를 변수에 담은 다음에 치환을 했는데 이 변수에 담는 과정 생략하고 아래처럼 직접 처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치환 문자는 2개 이상도 넣을 수 있어요. 2개 이상 넣어야 될 때는 치환될 값들을 괄호로 묶어요. 그러면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적용하고 싶은 값이 크게 정수냐 아니면 실수냐, 이것도 아니면 문자열이냐, 요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구별하실 거 없고요. 좀 더 실용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수냐 실수냐 그 밖에 나머지 거냐. 왜냐면 %S가 나머지 걸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나는 %D1을 갖고 있다. 만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치환되니까 str1에 저장되는 거는 나는 10,000원을 갖고 있다가 되겠죠? 자, 123.456789 대괄호 넣고 %f 여기다가 머니를 갖다 넣으면은 %f 자리를 머니가 갖고 있는 값이 치환을 합니다. 여기서 대괄호 넣은 거는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여기선.
여기부터 여기까지 숫자 자리입니다라고 글자 수를 가늠하려고 넣은 거지, 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쓸 때 대괄호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랭이라고 하는 변수에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했고요. hello %s, 그 다음에 여기다 랭을 치환해라.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hello 파이썬이 되겠죠. 자, 이번엔 여러 개의 형식 문자를 갖고 있는 건데요. 얘가 일종의 그 템플릿이에요. 거기에다가 각종 값들을 이제 적용해서 출력 내용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str3에다가 이제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정모 날짜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또 하나 더 해요. 한 번 더. 약속 날짜는 2023년 3월 5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MS1,2를 각각 출력하면 중요한 키워드만 바꿔서 문자의 형식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부터 이제 응용이에요. 자릿수 표현이 가능해요. 숫자 같은 경우에. %하고 D 사이에 숫자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정수를 표기해요. 예를 들어서 %OD라고 하면은 출력되는 숫자를 5자리로 맞추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시켜요. 부족한 자릿수는 공백으로 채워 넣어요. 무슨 말이냐면 판매 금액은 %OD1입니다 하고서 여기다 350을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5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시켜요. 그럼 두 글자 모자르죠? 모자라는 거는 공백으로 놔둬요. %OD인데 만약에 여기 치환되는 숫자가 1, 2, 3, 4, 5, 6, 7, 8이다. 5글자 넘죠? 그럼 그냥 정직하게 출력 고지고대로 해요. 지정된 자릿수를 초과할 경우 그냥 출력된다. 판매 금액은 %-OD1입니다. 마이너스 값을 기술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자리인데요. 정렬 방향이 왼쪽 정렬이 돼요. 부족한 자릿수는 공백으로 채워놓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D라고 하면 5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350을 넣는데 왼쪽부터 채워넣는 거죠. 그럼 뒤에 빈칸이 2개 있죠. 자, 마지막으로 %05D라고 하면은 얘는 5칸을 만들어요. 05D에다가 350을 갖다 넣었어요.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왼쪽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이죠. 350을 오른쪽에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남는 빈 자리를 0으로 채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0 이외에 다른 숫자로 채우는 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1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 %15D라고 표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이게 15자리인지 5자리의 빈칸을 1로 채우라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0 말고 다른 자릿수는 채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빈자리를 0으로 채우는 경우는 마이너스는 안 돼요. %-05D는 안 돼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350을 왼쪽에다 정렬시키고 빈자리를 0으로 채우죠. 그럼 값 자체가 바뀌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350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그 할 때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는 자릿수를 가늠하려고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로 밑줄 친 거예요. 실제로 파이썬으로 처리할 때 밑줄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F 할 때 제가 대괄호를 앞뒤에 넣었잖아요. 예제에서. 이 대괄호를 넣은 이유가 전체 자릿수를 가늠해 보려고 넣은 거예요.
자, 12만을 퍼센트 10 뒤에다 넣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10자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고 앞에 빈 공백. 0 10D라고 하면은 빈자리를 0으로 채우고 마이너스 10D라 그러면 그 왼쪽 정렬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퍼센트 %D 사용하는 형식 문자 치환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자, 이번엔 문자열이에요. 10S. 10자리죠. 그리고 당연히 내용은 오른쪽 정렬. 헬로 퍼센트 10S의 파이썬이라고 하면 10자리에다가 파이썬을 갖다 넣고요. 이때도 빈칸은 공백으로 채웁니다. 마이너스 10S라 그러면은 파이썬이 이제 이렇게 왼쪽 정렬되고 공백이 오른쪽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빈자리를 뭐 다른 글자로 채워라 이런 거는 문자열은 지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문자열도 퍼센트 10S라고 했는데 여기 채워지는 글자가 한 20글자다.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고지고대로 출력합니다. 자, 퍼센트 10S에 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퍼센트 10S. 이렇게 하면은 10칸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 들어가느냐, 왼쪽에 들어가느냐의 차이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소수점이에요. 퍼센트 0.3F. 퍼센트 F는요, 그냥 원본값을 그대로 출력하는데, 퍼센트 0.3F라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에 관여를 해요. 전체 자릿수 제한은 없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요. 근데 만약에 소수점 자릿수가 초과됐다. 그럼 반올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0.3F에 1, 2, 3.4567을 넣으면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야 되니까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출력을 해요. 그래서 457이 되는 거죠. 앞에가 0일 때는 전체 자릿수 제한은 없어요. 근데 앞에가 0이 아닌 다른 값이 오면 전체 자릿수를 10자리로 제한하는데 그 중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요. 특이사항은 점도 엄연히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0칸을 만든다라고 하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다가 1, 2, 3.4567이라고 하면은 7, 4, 5, 7 하고서 소수점도 한 자리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123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퍼센트 3F라 그러면 얘네가 123.457이 되겠죠? 0이 들어가면 빈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참고로 이렇게 0.3F 소수점 자릿수만 제한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퍼센트 0.3F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앞에 0을 생략하고. 자, 마이머니가 1, 2, 3, 4, 5.6789래요. 이거를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라고 하면은 9에서 반올림 되죠. 10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숫자가 총 9개니까 앞에 빈칸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뒤에 빈칸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앞에 0을 주면은 빈자리가 0으로 차겠죠.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실습 예제들 처리하시면 10시 20분까지 시간 될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만납시다. 자, 다음은요. 문자열의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사용법을 좀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그냥 문자열 변수를 만들면 이 문자열 변수 안에는 점 찍고 쓸 수 있는 수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따로 단원을 하나 쪼개서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오늘은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자, FMT라는 이름의 문자열을 하나 만드는데요. 얘는 치환자를 만드는데 일련번호를 달아요. 중괄호 열고 0, 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fmt.format이라고 하면서 0번부터 차례대로 치환할 값을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반환을 받으면 이 과자는 2,000원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기본 그 사용 원리 자체는 앞에서 봤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d나 %s 얘네들은 치환되는 값의 종류를 구별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종류 따윈 필요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갖다 넣어요. 중괄호 숫자 형식의 치환 문자를 문자열에 포함시키면 되고요. 숫자 값은 0부터 시작되는 일련번호고요. 치환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 객체에 대한 포맷 메서드에 치환 문자에 적용될 값을 인덱스 순서에 맞춰서 파라미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적용될 값의 데이터 타입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0번째 위치에 포맷 함수에 전달된 0번째 값을 대입한다. I eat 0 apples 하고서 포맷에다가 3 지정하면은 3이 이 자리에 가서 채워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그러면 뭐 개강일은 2023년 1월 26일입니다. 라는 결과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일련 번호를 사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일련 번호 대신에 치환 문자에 내가 직접 이름을 부여할 수 있어요. 이 과자는 프라이스 유닛입니다 라고 하면 포맷 함수 적용할 때 유닛은 1, 프라이스는 2000 이런 식으로 이름 이퀄 값 형식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치환 문자 이름은 변수 이름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올 수 있고요. 파라미터를 이름 이퀄 값, 이름 이퀄 값 형식으로 지정하면 되고 이때는 순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지가 지 자리 알아서 찾아가요. 어떤 것들이 더 나한테 편한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타이핑 양이 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방식을 즐겨 쓰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name은 YY년 mm월 DD1입니다. MSG 3.format, mm에다 10, name은 종강일, 그리고 DD는 20, YY는 2023. 그럼 이제 종강일은 2023년 10월 20일입니다가 되겠죠?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인덱스 형식의 치환자를 일단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요. 0,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포맷 함수 기준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인데 뒤에서부터 이름을 하나씩 부여해요. 뒤에서부터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형식 문자를 생각하지 말고 0, 1, 2, 3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msg 4.format 하고서 생일 2023 1월 31일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뒤에 거부터 한번 이름을 줘볼까 해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이거 돼요.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돼요. 뒤에서부터 하나씩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돼요.
뒤에서부터 하나씩 깐다는 느낌이에요. 자,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네임은 교과서라고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자리 찾아가고 0번째, 1번째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름을 부여하는 게 포맷 함수 기준이에요. (0번째) (1번째) (2번째) 포맷 함수의 값을 나열한 다음에 뒤에 거부터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럼 요 네임이 적용될 거를 이렇게 여기다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1, 2, 0. 형식 문자에 대한 인덱스 순서는 섞여도 돼요. 왜냐면 포맷 함수 기준이에요. 인덱스는 항상. 는 2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fmt 5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fmt 5. 포맷 책 좋은 교과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라고 치면 포맷 함수를 기준으로 0, 1, 2예요. 그럼 0번째가 0이라는 게 표기된 자리에 찾아가는 거고 1은 이 자리에 찾아가는 거고 2도 이 자리에 찾아가요. 이 상태에서 뒤에 거부터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2라고 하는 인덱스를 갖는 자리에 이름을 부여해줘야죠. 만약에 메모장을 핍시다. fmt5는 1, 0은 2 입니다. 라고 해놓고 fmt5.format 2 책 2 교과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책이 0이고 2가 1이고 교과서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0자리를 찾아가고 얘가 1자리를 찾아가고 얘가 2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완성되는 문장은 이 책은 교과서입니다. 여기가 조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책은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아준다고요. 그럼 교과서의 원래 인덱스가 뭐예요? 2였죠. 그럼 그 자리에다가 네임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생뚱맞게 여기다가 네임이라고 적어. 그럼 에러 나요. 안 맞으니까. 왜냐면 포맷 함수 기준으로 책은 인덱스가 0이었죠. 0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에러가 나요. 뒤에서부터 까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헷갈리니까 섞어서 쓰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임이 앞에 튀어나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포맷 함수 기준으로 이름은 뒤에서부터 하나씩 까면서 부여할 수 있는 건데 생뚱맞게 앞에서부터 이름이 튀어나왔다 이러면 이것도 에러예요. 이름은 반드시 뒤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정렬이에요. 0번째일 때
0번째 치환될 값을 왼쪽에다 정렬할지 오른쪽에 정렬할지 콜론 찍고요. 그 다음에 괄호는 정렬 방향입니다. 뒤에 오는 숫자는 자릿수입니다. 사과가 0이고 1200이 1이죠. 그러면 0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10자리의 내용은 오른쪽 정렬.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10글자. 10글자. 그리고 사과 오른쪽 정렬. 그럼 앞에 공백이 8개가 붙겠죠. 자, 1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10자리. 10자리. 그리고 오른쪽 정렬. 그럼 빈자리는 공백으로 찹니다. 그럼 괄호가 왼쪽을 가리키면요? 왼쪽 정렬이 되는 거죠. 퍼센트 마이너스 자릿수랑 똑같은 거였고요. 얘는 특이하게 가운데 정렬도 있어요. 숫자 키 6에 대한 시프트 누르면 요거죠. 웃는 표시할 때 개요. 이렇게 하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홀수일 때는 한쪽은 한 글자가 더 많겠죠. 공백이. 치환되는 내용이 홀수라면 얘가 홀수고 자릿수가 짝수라면은 분명히 한쪽은 좀 한 칸이 많거나 한 칸이 적거나 그러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 대괄호는 전체 자릿수를 좀 가늠해보자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사용할 때 이 대괄호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0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5글자 오른쪽 정렬.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칸이 되겠죠. 1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9글자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0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5칸 왼쪽 정렬. 1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9칸 왼쪽 정렬. 10칸 가운데. 얘도 9칸 가운데.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정렬까지 막 해가면서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정렬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0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났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있는 기능이니까 한번 정리는 했어요. 정렬 방향을 의미하는 괄호 앞에 어떤 글자를 지정하면 공백을 그 글자로 채워요. 오른쪽 정렬인데 빈칸을 별로 채워라. 그럼 사과가 오른쪽에 들어가고 10칸이 완성될 때까지 별이 쪼르륵 하고 채워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괄호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전체 10자리에 왼쪽 정렬이 되고 별은 뒤를 채우겠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 1번째 전체 10자리예요. 그리고 숫자는 왼쪽 정렬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골뱅이가 아니라 만약에 0이 됐다. 그럼 0으로 채워요. 아까 퍼센트 마이너스 05D 이런 거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는 치환하고 나면 값이 바뀌니까.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시키면 고지고대로 다 해요. 가운데 정렬이고요. 자, 0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5글자 왼쪽 정렬 빈칸은 물결로. 전체 5칸. 근데 글자가 2개니까 물결 3개 들어가죠. 자, 전체 9개. 1번째 항목 가운데 정렬 별표로 채워라. 응용 예시예요. 어떤 전화번호가 부여됐을 때 블랭크 2는 0. 1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체 4자리 오른쪽 정렬 빈칸은 별로 채워라. 그리고 2. 자,
그 다음에 포맷 함수의 0번째 위치예요. 폰에서 0번째 위치부터 3번째 위치 왼쪽 것까지. 글자의 인덱스 번호 하면 0, 1, 2. 그 다음에 빼기 기호가 3이 되죠. 그럼 0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라고 하면 010이 되죠. 010을 여기다 채워요. 010. 그 다음 빼기 기호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얘가 1번째 항목이죠. 1번째 항목이 내용이 비어있네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전체 4자리라고 잡아놓긴 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자리는 별로 다 찹니다. 또 빼기 기호 들어가고요. 얘가 두 번째죠. 마이너스 4번째 위치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부터 끝까지죠. 5, 6, 7, 8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소수점 자릿수 표현하기예요. 인덱스 번호 콜론 F라고 하면은 소수점을 그대로 표현해요. 0번째 항목에 대해서 F라고 하면은 소수점을 고지 곧대로 넣어줘요. 근데 1번째 항목에 대해서 0.3F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마찬가지로 해도 반올림합니다. 표현함. 자, 인덱스 번호 콜론 전체 자릿수 점 자릿수 F. 0번째 항목, 0번째 항목인데 전체 10자리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플로트 실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10칸이죠? 소수점도 엄연히 한 자리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이 발생하니까 123.4568이 돼요. 자, 123, 세 자리, 소수점 한 자리, 소수점 이하 네 자리. 그래서 총 8글자가 되니까 앞에 공백은 2개가 남겠죠. 자, 마지막 전체 10자리, 10칸,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럼 4, 5, 6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출력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앞에 빈칸 4개 들어가죠. 자, 소수점. 그럼 얘도 요 사이에 정렬 방향이나 아니면은 빈값을 채울 수 있어요. 자릿수 앞에 0을 집어넣으면은 빈칸에 0을 채우는 거고요. 자, 얘는 정렬이 왼쪽이죠. 자, 왼쪽 정렬하고 빈칸은 0으로 채워요. 얘는 값이 변하건 말건 그 뒤에 0을 붙이라고 해서 값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냥 고지고대로 해요. 자, 마지막 가운데 정렬입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되게 다양한 패턴들을 쭉 소개했는데요. 여기 실습 예제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요 정도만 알면 나머지는 뭐 굳이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 것들만 뽑았어요. 실습하실 예제는 저 내용을 다 넣지 않았어요. 너무 좀 과하게 많은 것 같아서. 자, 0번째 항목에 대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0번째 항목이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요 정도는 써요. 소수점 자릿수 표기하는 거는. 자, 전체 10자리인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럼 1, 2, 3점, 4, 5, 6, 8이 되겠죠. 앞에 공백. 빈칸은 0으로 채우는 거. 요 정도까지는 써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나머지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예제 안 넣었어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그냥. 해석만 해보세요. 자, 치환 문자를 표현하는 게 중괄호이다 보니까 얘도요, 순수하게 출력할 때 중괄호를 표현하고 싶으면 중괄호를 2겹으로 넣습니다. 우리가 특수 문자를 처리할 때 쓰는 게 퍼센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가 있었고, 지금 중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서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갖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얘네들을 출력하고 싶으면 전부 다 2겹씩 쓴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문자열 안에 이렇게 중괄호를 2겹을 놨다면 포맷 함수를 거쳐서 출력할 때는 하나로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자열 포매팅은
특정 값이 치환될 형식 문자를 포함한 문자열의 형식.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게 포맷이에요. 어떤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특정 변수값을 적용해서 완성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d는 정수, %f는 실수, %s는 문자열. 근데 숫자와 그 밖에 나머지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해요. %s가 문자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커버 가능해요. 문자열에 중괄호 놓고 인덱스 형식으로 치환할 값을 지정하고 문자열 객체에 대한 포맷 메서드를 써서 값을 치환할 수도 있고요. 인덱스 번호는 포맷 메서드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포맷 함수 기준으로 0, 1, 2, 3, 4라 그랬죠? 0부터 시작한다. 인덱스 번호 대신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포맷 메서드에 전달한 파라미터는 이름 이퀄 값 형식이 된다. 인덱스 번호 콜론 자릿수 형식으로 치환할 값의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고 괄호 같은 거 써서 정렬 방향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매칭되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점 처리하면서 막 디테일하게 빈칸을 모루 채우고 막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가진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케이스 못 봤어요. 자, 정수를 의미하는 형식 문자. 네, 1번이죠. 포맷 헬로 월드라고 했을 때 월드가 적용되기 위한 치환자는 그렇죠. 1번이죠. 0번째, 1번째고 앞에 네임 따로 없어요. 형식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에 치환할 값을 적용하기 위한 연산자는 4번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 실습하시면 됩니다. 11시 20분까지 충분하죠? 그때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1시 반에 만납시다. 다음은 문자열 관련 함수에 대해 나머지 함수들을 살펴볼 거예요.